일본은 지금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질 바이든 영부인을 대안으로 거론하며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부친이 자메이카 출신이고 모친이 인도계여서 첫 아시아계 부통령인 해리스의 방일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다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로 이달 멕시코 등 중미 국가를 순방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질 바이든 영부인의 참석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이 또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에 전세계 영향력 있는 정상이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갑자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스가 총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상대한 정상은 이에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감사하다라는 등 짧은 답변으로 응했을 뿐 실무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 대통령과의 깊은 대화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면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대화를 자신들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피했던 일본이 이번 도쿄올림픽에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을 일제히 전한 것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오는 각국 정상에 관해서는 동등하게 정중히 맞이해야 한다며 한국의 요망사항을 청취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각국의 정상들은 일본 내 방역에 대한 우려로 올림픽 개폐회식 참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신들이 대화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내심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는 최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G7 참가와 유럽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달리 영국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유럽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며 놀라운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24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효태 목사가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에서 벌어진 세 가지 상황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 대통령 내외가 해외 정상을 만날 때 보통 하루 일정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첫날을 비롯해 둘째 날도 동행하고 마지막까지 배웅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오스트리아 총리의 애인까지 온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금 함께 살며 삶의 동반자라 표현한 수잔테 티어라는 여성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28일 이후 수잔네 티어는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려 2년 만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내와 함께하는 오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놀라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그로세 갈레리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후에 이곳을 관광객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방문에 1961년도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을 맞고 이곳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이를 두고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보고 지금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 방문에 스페인 언론들이 주목해서 본 것은 현재 카탈루냐 분리 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르셀로나 지역을 방문한 장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서로 적대시했던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레 아라고네스 카탈루냐 주지사가 한자리에 있는 장면은 특히 현지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국왕과 카탈루냐 집행부 사이의 관계 해빙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스페인 국왕은 카탈루냐를 4차례나 방문했지만 카탈루냐 주지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오자 카탈루냐 주지사가 국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카탈루냐주는 스페인 중앙정부의 차별대우와 높은 세율의 반기를 들며 2017년 10월 독립공화국을 선포했다가 의회와 정부를 해산당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카탈루냐주의 독립 행보를 격렬히 규탄하며 이례적으로 정치 개입을 행사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경찰 단속 과정에서 9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카탈루냐에서는 펠리페 6세 국왕의 초상을 불태우는 과격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거세게 충돌하며 대화하지 않겠다는 카탈루냐 주지사가 한국의 대통령이 찾아오자 스페인 국왕이 있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카탈루냐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문 대통령과의 바르셀로나 방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비롯해 스페인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비에르 파우스 바르셀로나 경제인 협회장이 아라고네스 주지사가 문 대통령 국빈 방문에 함께 얼굴을 비춰야 한다고 떠밀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GDP 비율이 가장 높고 공업지역이 많은 카탈루냐에서 코로나 이후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한국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대통령이 왔을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탈루냐 주지사는 한국 대통령이 온 자리에 내키지 않지만 참석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를 통해서 카탈루냐와 스페인 국왕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인 엘파이스는 이를 두고 아라고네스가 왕과 함께 해병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스페인 매체 엘문도도 한국이 가져온 평화라는 제목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제재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방문이 끝난 후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9명 사면을 확정하며 카탈루냐와 스페인이 대화의 새 시대를 열고 새 다리를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를 보고 진정한 한류, 대단하다 진짜 라고 표현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피스메이커, 네고시에이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는 영국의 BBC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외신이 메인 뉴스나 일명 탑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스카이 뉴스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영국 총리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공식 환영식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G7 정상회담 이후 영국의 국제적인 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가 닥친 위기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뒤집고 경제 상황의 위기를 기회로 도리어 반전시키는가를 긴 특집 기사로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제 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역전시켜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 산업을 세계 선진 선도 산업으로 고속 성장시켰다며 코로나 위기는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허태균 심리학자는 한국이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뤄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계에서 기술제품 활용도가 한국인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매뉴얼대로 안 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뉴얼은 대부분 안전하고 오래 쓰기 위해 80%에 맞춰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결국 최대 150%까지 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150%를 쓰며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